우리 아기가 아프면, 특히 숨 쉬는 걸 힘들어하면, 와, 정말 부모님들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병, 영유아 모세기관지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 처음엔 그냥 콧물 나고 기침하는 흔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막 쌕쌕거려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죠. 이거 그냥 감기가 아닌가? 바로 이 걱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기관지염이 대체 뭔지, 또 원인이랑 증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 왜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안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또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딱 구분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회복이랑 예방법까지 싹 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모세기관지염이 뭘까요?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모세기관지염은 말 그대로 우리 폐 속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기관지, 그러니까 모세혈관처럼 가는 기관지 있잖아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얇은 기관지가 퉁퉁 붓고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게 꽉 차버리니까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길이 확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모세기관지염은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여러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RSV라고 부르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는, 뭐랄까, 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보세요. 처음 한 이틀은 그냥 감기 같아요. 콧물 나고 기침하고. 그런데 3일에서 5일 차. 바로 이때가 증상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이도 제일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가장 걱정되는 시기죠. 하지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대부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침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막 숨도 잘 못 쉬고 힘들어하면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당장 엑스레이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서 뭐라도 원인을 찾아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모세기관지염 진단에서는 검사를 덜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기관지염이라는 병 자체가 어떤 검사 수치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임상적 진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숨소리가 어떤지, 가슴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게 폐렴이랑 너무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항생제를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피검사나 콧물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만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검사는 안 하는 게 요즘의 치료 원칙입니다. 자, 그럼 검사도 많이 안 한다는데 도대체 뭘 해야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보존적 치료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모세기관지염 치료는 이 세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첫째, 숨쉬기 힘들어하면 산소를 줘야 하고요. 둘째, 아이가 잘 못 먹으니까 탈수되지 않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푹 쉬게 해서 에너지를 아껴주는 휴식.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 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권장되지 않는 치료법들, 흔한 오해들을 좀 바로 잡아볼게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모두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호흡기 약들은 모세기관지염에 효과가 없어서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씩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항생제. 모세기관지염은 바이러스병이라고 했죠? 항생제는 세균 잡는 약이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어요. 둘째, 흔히 천식에 쓰는 기관지 확장제.
이것도 써봤자 결과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고요. 셋째, 스테로이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슴 막 두드려주는 거 있죠? 이것도 아이만 힘들게 할 뿐 병이 더 빨리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 결과인데 모세기관지염 진단받은 아이들 중에 절반이 넘는 51.8%가 사실은 필요 없는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히 아는 게 우리 아이를 불필요한 약으로부터 지켜주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 괜찮을까 하는 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세기관지염의 사망률은 1%가 채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잘 나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안 걸리는 거, 예방이겠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절대 안 되고요. 가능하면 모유 수유를 해주시는 것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감기가 유행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아이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 소아과학회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정보니까요. 꼭 믿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세기관지염에 대해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 딱 한 가지가 뭘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답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